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부자 황금 열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자분들께 제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사항들을 한데 모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띄워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2탄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들 위주로 정리했기 때문에 왕초보분들에게는 특히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수익화 하시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다가 중간에 잠시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기존 블로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네이버와 같은 경우라면 새로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성에 대한 점수를 크게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스토리 블로그라면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쓰셨던 포스팅과 주제의 연속성이 있는 블로그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기존 블로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블로그를 많이 보았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한 개의 계정당 5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도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으니 사실 블로그 개수는 원하는 만큼 늘려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개의 블로그로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목적이 대부분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발성으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내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1일 1포스팅을 양질의 포스팅으로 채우며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개의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포스팅 하나 작성을 하는데 1시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개 블로그를 내실 있게 관리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10중 8구 지쳐서 금방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포스팅 기술이 생겨서 작성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럴 때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시에 15개를 꾸준히 업로드하며 운영하실 여력이 되시는지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블로그 관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나름의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동시에 그렇게 많은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포털에서 만약에 저품질이 오게 된다면 다른 블로그로 하위 도메인을 변경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동시 저품질이면 펍밴 같은 그러한 개념인데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하자면 별도로 애드센스를 하나씩 받는 것이 뒤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여 광고 수익화하는 방법이 막힌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얼마 전에 애드센스의 애매한 메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드봇이 하나 통과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니 하위 도메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방법은 아직까지 통하는 것이니까 굳이 쓰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그렇게 주제별로 나눠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주제로 한다 해도 큰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굳이 여러 개를 운영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개를 동시에 하려면 작성하기 쉬운 주제를 추천드립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알고리즘도 전문성 있는 블로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에 유리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소위 짬뽕 블로그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노출에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붙이려면 기본적으로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2차 도메인을 별도로 구매하신 다음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하위 도메인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꼼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치 콘솔에서 책임 신청하는 것은 블로그를 만들고 초반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해주신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내 블로그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등록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색인 신청을 안 해주더라도 구글이 이제는 블로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을 자동으로 긁어갈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행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다량의 사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행 말고도 요리 같은 다른 주제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넣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페이지 로딩 속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최대한 파일 용량을 줄이셔서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빠른데 반해 느린 곳도 많이 있어서 중간에 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블로그라도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정말 많이 넣는데 상위 노출 잘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사진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블로그 초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구글의 점수를 잘 따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진의 개수는 블로그당 가능한 최대 10개 내외로 필요한 사진 위주로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꼭 작성하셔서 구글 알고리즘이 어떤 사진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이름도 가능하면 포스팅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키워드를 입력해 준다면 퍼펙트하게 됩니다. 초보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 위반이라는 단어를 접하시게 되면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말은 어마무시해 보여도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내가 어떠한 어뷰징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대부분 별 이상은 없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아마 블로그를 만든 후에 글을 작성하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만든 후에 방치를 해두어서 그런 거죠. 우선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시고 10개 이상 넘어가면 승인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위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조금만 검색하셔도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두 군데에 같은 글을 올리시는 것은 유사 글로 분류되어서 양쪽 블로그 모두에 지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사해서 붙이는 행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능한 같은 주제라도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셔서 말투도 다르게 하시고 두 개의 글의 유사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색인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입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애드센스와 블로그 색인은 따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바로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색인은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바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애드센스는 보통 어느 정도 글이 좀 쌓이고 나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RSS 연결이 바로 잘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이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요. 새로 고침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정 안 되시면 삭제를 하고 다시 진행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 솔직히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경우이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초보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2탄을 구성해 봤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으면 3탄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여러분과 쭉 함께 가고 싶은 부자 황금 열쇠였습니다. 감사합니다.